다만 저희가 우려를 하고 염려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훈이쌤입니다. 분위기를 좀 바꿔봤는데요. 어떠신가요? 좀 부드럽게 새해에는 이렇게 인사드리는 날도 있을 것 같습니다. 2024년 학교폭력에 대한 진단을 해보고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학생들 생활지도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가감없이 너무 딱딱하지 않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2024년 3월 1일부터 학교폭력 제로센터라고 하는 게 설치가 됩니다. 각 교육지원청별로 설치가 되는데요. 이전에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설립하려고 했을 때에는 작년에 9월 1일부터 학교폭력 예방 선도학교를 지정을 하고 올해 8개 시도교육청에만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설치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작년 서희초 사건 이후로 학교폭력 제로센터의 설립 취지 자체가 약간 변경이 되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전국의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학교폭력 제로센터가 교육지원청별로 설치가 되고요. 이곳에 학교폭력 조사관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학교폭력 사례회의도 신설이 됩니다. 그 내용도 조금 이따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교육부에서 지난 12월에 발표한 보도자료의 내용을 이렇게 캡처를 해서 가지고 온 거고요. 구체적인 내용들 좀 살펴보고요. 학교폭력 조사관에 대해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접해보셨겠지만 이분들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 건가 라고 하는 궁금증을 갖고 계신 선생님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학교폭력 조사관 분들은 학교폭력이 학교에서 접수가 되면 그 이후에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한 내용을 학생과 보호자에게 직접 상담을 진행을 하고 학교폭력 사안에 조사하는 역할을 담당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접수가 된 이후에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를 하면 그 이후에 학교의 담당 선생님과 조율을 통해서 학생과 보호자, 피해 학생과 보호자, 가해 학생과 보호자를 만나게 해드리면 그 이후에는 이 조사관 분들이 직접 사안을 조사하고 학교장 종결죄로 처리될 수 있을지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만들어서 학교에다가 보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 학교폭력 조사관 분들은 어떤 분으로 위촉을 하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에서는 학교폭력과 관련한 업무를 처리하는 학교폭력 조사관을 퇴직 경찰 또는 퇴직 교원을 대상으로 위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하시는 경찰관 분들을 보시면 퇴직 경찰관들이 계급 정년제거든요. 경찰 직렬 자체가 계급에 따라서 정년이 달리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으신 나이에 퇴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분들 중에서 수사와 조사하는 역량을 가지고 계신 퇴직하신 경찰관 분들을 위촉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또 교육적인 처분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퇴직 교원들도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 분야와 관련한 역량이 뛰어나신 분들도 위촉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각 시도교육청의 교육지원청별로 조사관 분들을 위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관련한 내용들에 관심 있으신 역량 있으신 분들께서는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와 관련해서 도움을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프로세스가 현행 학교폭력 사안 조사와 관련한 내용들인데요. 이 내용을 변경을 해서 진행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와 관련해서 접수한 이후부터는 학교폭력 조사관 분들이 개입을 해서 이 내용을 확인을 하고 또 학교에 조사된 내용을 통보를 해주시게 되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학교장 종결 여부가 가능한지 이 내용을 활용을 하게 되겠고요. 그 과정에 학교폭력 조사관 분들의 조사 내용을 반영을 하게 되니까 조금 더 전문성이 향상될 수 있다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우려를 하고 염려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학교폭력 조사관 제도가 도입이 되면 담당 선생님의 민원이 줄어든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가 됩니다. 다만 이분들이 학생과 보호자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학생이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교육적으로 처분을 하면 개선이 될 수 있을지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 딱딱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갖게 되고요. 이 조사관 분들과 학교의 담당자가 긴밀하게 협조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생기는 조사 과정에서의 문제점 또한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우려가 있을 수 있겠으나 도입이 되기로 발표가 되었고 지금 현재 각 교육지원청별로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발생될 수 있는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파악을 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미리 대비책을 마련해 두는 것도 필요한 과정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혹시 여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적극적인 댓글도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사례회의를 신설해서 조사관이 사안조사를 검토 보완한다 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아동학대 사례회의하고 유사한 개념으로 도입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가 되고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 제로센터에서 조사관이 파견이 되어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를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사례회의에서 적극적인 해석을 내놓게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조금 더 전문성 있는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 내용, 아까 설명드린 내용인데요.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SPO라고 하죠. 학교 전담경찰관 분들을 지금 105명을 증원을 해서 지원을 강화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경찰관 분들이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 사안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전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올해에도 도움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 각층에서 학교폭력의 해결과 학생의 생활지도와 관련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작년에는 교육사법도 개정이 되어서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를 할 수 있는 밑바탕도 마련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올 한 해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교육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필요한 내용이 있으시면 저한테 메시지를 주시거나 아래에 적극적인 댓글 남겨주시면 영상 만들어서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